반갑습니다. 김용민의 주식 랭킹입니다. 저희 주식 랭킹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시장의 핵심적인 내용과 그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부에 있는 구독 버튼, 그 옆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식 랭킹 채널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성장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직접 반도체와 AI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과 그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리포트로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장중에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시장의 핵심적인 내용과 그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텔레그램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텔레그램에 대한 입장 방법 그리고 리포트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의 본 내용으로 넘어가서 최근에 증시에 대한 낙폭이 크게 나왔죠. 그 증시 폭락 속에서 외국인들이 쓸어 담은 주식이 있습니다. 이 주식이 어떤 주식인지 그리고 이 주식을 왜 쓸어 담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와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청산으로 인해서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던 한국 증시가 오늘 시장으로 봤을 때는 반등에 성공합니다. 장 초반에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는 매수 사이드카가 동시에 발동을 했습니다. 어제자에서는 매도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가 동시에 걸렸는데 오늘은 매수 사이드카가 걸리면서 증시 반등이 굉장히 기분 좋게 나왔죠. 코스피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은 외국인 투자자가 1121억 원에 대한 순매수, 기관은 1506억 원에 대한 순매수를 진행을 했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2230억 원에 대한 순매수가 진행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내 증시를 들어 올리는데 외국인 매수세가 굉장히 강한 영향을 줬는데 외국인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국내 주식을 샀는지 그리고 어떤 산업의 수혜 종목군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는지를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 폭락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 외국인들이 집중 매수하고 있는 산업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외국인 투자들의 선택은 바로 제약바이오입니다. 외국인들이 왜 제약바이오를 투자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기업이 가장 유망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월요일 증시 폭락장 속에서 외국인 투자들이 제약바이오주를 집중 매수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증시가 본격적으로 하락세였던 지난 2일부터 5일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바이오로직스뿐만 아니라 삼천당 제약, 유한양행, 리가캠 바이오, 셀트리온 등을 순매수 상위 종목군들에 꼽혔고요. 실질적으로 제약바이오만 산 건 아니지만 제약바이오에 대한 비중이 가장 컸고 특히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매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무려 500억 원에 육박할 정도의 매수세가 진행이 됐죠. 제약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수출에 대한 수주 모멘텀도 가지고 있고 다가오는 9월 미국발 금리 인하에 대한 모멘텀이 제약바이오 산업에 적용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제약바이오주들을 사들여도 좋다라는 평가가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금리가 낮을 때 제약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신사업들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면 당연히 신사업을 시작하기 좋은 조건인 만큼 하반기에 제약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의 모멘텀들이 연속적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시장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약바이오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시장의 하락 이유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들이 나올 때 제약바이오는 오히려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제약바이오를 볼 때 여러 가지에 대한 분야를 보지만 사실 제약바이오를 경기방어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불황 혹은 고물가 우려가 큰 건 맞지만 경기가 침체한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약 소비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아프면 약을 사 먹고요. 아프면 병원 가서 약을 진단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기와는 상관이 없이 시장에서 실적이 나오는 대표적인 산업이 바로 제약바이오 산업이고요. 실제 제약사의 매출에서 순수 원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 미만입니다. 대다수가 인건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적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시장이 좋든 혹은 좋지 않든 신약 개발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온 만큼 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도 함께 톡톡히 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약사의 기술 수출도 굉장히 눈에 띄는데 수주에 대한 물량도 확대가 되면서 실적 성장이 현재 나오고 있는 만큼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모멘텀, 경기 침체 속 비교적 강한 움직임, 그리고 실적에 대한 성장까지 더해지면서 하반기에 제약바이오에 대한 강세가 나올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슈가 바로 경기 침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제약바이오를 봐야 되는 이유는 경기 침체 하나뿐이 아닙니다. 하반기에 있을 미국의 생물보안법에 대한 모멘텀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바이오 기업과 거래를 제한한다는 내용의 미국의 생물보안법을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서 한국 기업에게는 오히려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냈냐? 미국 하원에서 올해 1월에 발의된 생물보안법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바이오 경제 육성 및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해서 중국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BGI나 MGI, 컴플리트 지노믹스, 우시앱텍, 우시 바이오로직스 등을 포함해서 수많은 중국 기업들이 우려 바이오 기업으로 지정이 됩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관리 예상국에 1년 내 추가적으로 우려 바이오 기술 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에 대한 중국에 대한 분쟁이 심해질수록 중국에 대한 규제가 더 커질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한국 기업에게는 오히려 기회이자 도전의 시장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실제로 미국의 바이오 협회 보고서에 따르면은 글로벌 빅파마 상당수는 중국의 CDMO를 활용했는데 이들 80%가 중국 기업과 계약 관계입니다. 즉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러한 중국 기업들을 밀어내게 된다라고 하면은 한국 기업들에 대한 수혜가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실적에 대한 성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시 바이오로직스의 경우에는 미국 기업과의 계약 비중이 무려 80%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번에 미국의 생물보안법에 대한 내용이 나오자마자 미국 상대로 로비가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우시바이오로직스 기업 자체가 이 CDMO 시장에서 매출이 2위입니다. 1위 같은 경우에는 스위스 기업이고요. 4위 같은 경우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로 비중이 한 10% 정도 됩니다. 이 우시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매출 비중이 한 12.5%가 되고요. 지역별로 바이오 CDMO에 대한 매출 비중을 따져보면은 미국에서 북미 지역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차지하고 있고요. 지난해 북미 지역에서의 매출이 전체의 약 50% 가까이를 차지하게 됩니다. 즉 매출 규모가 한 27조 정도가 되는데 13조가 북미 지역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북미 지역을 꽉 잡고 있는 중국이 우려 기업으로 적용이 되면은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이 빈 시장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빈자리를 국내 기업이 차지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여러분들께서는 제약바이오 기업을 반드시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근데 이거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안 되면 어떡하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는데 앞으로는 미국 대선 결과와는 상관없이 K제약바이오에게는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11월에 미국 대선 이후에 공화당의 트럼프와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 모두 다 헬스케어 관련 정책이 약가 인하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국내 제약 바이오에 대한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두 후보의 방식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뭐 보조금을 주냐 혹은 어떠한 문제, 주제를 풀어주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차이는 있지만 결국에는 미국의 높은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가격을 약가를 인하하기 위한 여러 가지에 대한 방책을 내놓겠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 따른 내용들이 공약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양당은 모두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 제네릭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사용을 장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이 중국의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사용량을 늘린다고 했을 때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은 국내 기업들이고요. K제약바이오 기업들에게는 사실 다가오는 하반기 그리고 2025년도 시장이 엄청난 기회로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현재 약가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얘네가 미국 대선 후보들이 약가 인하를 공약에 넣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일반 의약품에 대한 가격 비교입니다. 여기 보면은 아달리무밥, 리바록사반, 에타너셉트, 인슐린 등등등이 있는데 아달리무밥 같은 경우에는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치료제입니다. 미국의 평균 달러 어때요? 평균 가격이 5,684달러입니다. 캐나다에 비해서도 3배가 높고요. 영국에 비해서는 3배가 넘게 거의 4배에 가까울 정도로 비쌉니다. 독일, 일본과도 봤을 때 전체적으로 독일에 대한 가격이 비싼 건 맞지만 미국과 비교했을 때는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리바록사반 같은 경우는 어때요? 항응고제죠. 가격이 캐나다, 영국, 독일, 일본, 독일이랑 일본도 굉장히 비싼 편인데 이런 독일과 일본과 비교했을 때도 가격 차이가 4배 가까이 납니다. 에타너셉트 같은 경우에는 류마티스 관절염과 비슷한 치료제의 하나입니다. 가격이 독일이나 일본보다 압도적으로 비싸죠. 인슐린조차도 굉장히 비쌉니다. 이게 일반 의약품만 이런 게 아니라 특정 의약품 가격도 비교해 보면은 키트루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암 치료제입니다. 영국에서 하면은 4,300달러인데 미국에서는 12,500달러로 가격 차이가 3배 가까이 납니다. 프랑스도 물가가 굉장히 비싼 걸로 유명하고요. 독일도 비싼 걸로 유명한데 그보다 가격 차이가 2배 이상씩 납니다. 하모니 항바이러스제 치료에 사용되는 약인데 가격 차이가 2배 이상 나죠. 소발디 간염 치료제인데 가격 차이가 2배씩 납니다. 물론 1.5배, 2배가 아니라 0.8배씩 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의 의약품 가격이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너무 비쌉니다. 이거에 대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높으니까 거기에 따른 비용이 비싼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의 의약품 가격이 비싼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제약사들이 특허를 통해서 의약품 가격을 높게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특허의 보호가 평균 20년 정도씩 유지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비용에 대한 내용들을 소비자가 감당하고 있고요. 제약 가격을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책정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이 제한적입니다. 가격 경쟁이 안 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비싼 가격에 올리면은 거기에 맞춰서 가격이 책정이 돼버린다는 거겠죠. 그리고 의료보험 시스템이 민간보험사를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각 보험사의 약제 혜택 관리에 따라 가격이 차이가 발생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높은 의약품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정부에서는 바이오시밀러 등 국내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시장의 정책을 펼치고 있고요. 생물보안법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속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수혜받을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기업은 바로 ST팜입니다. 얘네는 신약 원료 의약품을 생산하고 RNA 치료제의 주요 원료인 올리고와 저분자 신약 CDMO, 제네릭 CMO, 그 다음에 자체 신약 개발 등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얘네가 미국의 바이오텍과 함께
올리고액선에 대한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앞으로 생물보안법에 대한 모멘텀이 나올 때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고요. 미국발, 북미발 매출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에서 높은 실적이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해당 기업 꼭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부터는 해당 기업만큼이나 중요한 하반기의 핵심 리포트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부터 장중에 여러분들께서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텔레그램을 입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어플리케이션을 먼저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폰을 이용하시는 투자분들께서는 앱스토어, 갤럭시를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하셔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플리케이션 기준 구글 플레이에서 검색하시면 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급등 시그널이라고 적혀 있는 것들이 있고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이라고 풀로 적혀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중에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반드시 이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급등 시그널을 이용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플리케이션을 삭제 후에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다운로드를 다시 한번 받아주시길 바라겠고요. 어플리케이션 설치까지 여러분들께서 완료를 하셨으면 어플리케이션을 작동해 주시면 됩니다. 우측 상단에 로그인 버튼이 있을 거고요. 회원 가입, 이용 약관 동의, 가입하기까지 누르게 되시면은 여러분들의 간소한 이 개인정보를 적으라고 나올 겁니다. 이메일은 여러분들의 아이디가 될 거고요. 비밀번호와 비밀번호 확인, 그리고 이름까지만 적고 가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100% 무료 회원 가입이 완료가 됩니다.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적을 일이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유출될 걱정 없이 해당 컨텐츠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그인까지 마치셨으면은 하단부에는 김용민의 극비 자료집을 여러분들께서 클릭하시면은 방금 보셨던 자료집을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업로드를 해 놓았습니다. 해당 자료집 다운로드 받으셔서 여러분들께서 이용하고 싶으시다면은 스크롤 내리셨을 때 하단부에 있는 하반기 PDF 자료집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자료집 다운로드 100% 무료고요. 평생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는 어플리케이션 컨텐츠이기 때문에 해당 컨텐츠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이 밖에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 컨텐츠가 더 있습니다. 일단 급등 추천주 컨텐츠가 있는데 급등 추천주 컨텐츠는 뭐냐? 단기간에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을 제가 직접 선별해서 업로드를 해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단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부터 그에 따른 투자 전략까지 함께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그 옆에 장전 급등 뉴스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매일매일 나오는 뉴스들 중에서 오늘 당장 주목해야 되는 뉴스와 그에 따른 관련주를 직접 정리해서 8시 30분 이전에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이슈가 있을지 모르겠다, 어떤 내용을 주목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해당 장전급등 뉴스를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밑에 있는 급등주 분석은 뭐냐? 매일 나오는 시장의 급등주들 왜 급등했는지 그에 따른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를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 100% 무료로 제공되고 있고요. 평생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되는 어플리케이션 컨텐츠인 만큼 해당 컨텐츠 꼭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라이브로 여러분들께 제공되는 어플리케이션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해당 영상 하단부 더보기 버튼 누르시게 되시면은 김용민 대표의 장중 텔레그램 입장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링크를 걸어 놨습니다. 해당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텔레그램 이용하시고 그에 따른 정보를 통해 수익을 내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유익하셨다면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